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서정 대표 변호사 이석환입니다. 철강업계 CEO분들과 이 화면을 통해서 인사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검찰에 오랫동안 근무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나가서 법률 자문관으로도 근무를 하고 검찰에 근무하면서 공정거래 업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CEO분들께 공정위의 위상 변화와 역할, 철강업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경제 민주화와 조세정의 실천을 위한 현 정부의 의지가 언론 등에 자주 등장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관련 이슈들이 입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이러한 외적 환경과 함께 기업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들의 이야기는 기업 활동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사활에 해당되므로 늘 긴장 속에 신중하게 처리하지만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자체 법무팀이나 사내 변호사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대처하지만 이러한 조직이 없는 그리고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할 사안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 설립과 투자금 회수는 물론 서비스 아이디어에 대한 시장 규제나 법령 위반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서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주제 발표는 먼저 경제 민주화를 위한 현 정부의 의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정위의 바람직한 역할은 어떤 모습이 하는가를 알아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공정거래법을 준수해야 하는지와 실제로 발생했던 철강사를 중심으로 한 담합 및 대응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철강업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경제 민주화 등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기업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 급등에 따른 공정위의 감시 기능 강화는 2020년도 공정위 업무보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징벌적 삼배 소송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입법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하반기에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기반을 잠식하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 근절을 위한 감시 역량의 대폭 현장 강화 등 현장 점검을 통해서 탈법적인 행태 방지를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부당한 계열사 간 거래, 기업 집단 관련 신고 및 사례제출 의무 위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 수준 상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최근 공정위와 청와대에서는 가불관계, 대리점 분야, 하도급 등 서면 실태를 통해 가맹, 유통, 하도급 전반의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상습 법 위반자의 경우 신고사건을 직권조사로 전환하고 공정위 차원의 법 위반 행위 포괄 조사를 실시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고 처벌 수위도 일벌백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환경적 변화에 사전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공정거래 분야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철강사 관련 현장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중대재해에 대하여 징벌적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주 52시간 근무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 기업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연이어 제시되는 와중에 공정경제 3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은 물론 경영인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규제법들이 속속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도입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경영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299명 이하의 중소기업에서도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시행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조선업이나 건설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새로이 도입하려는 법들도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렵고, 자칫 법 위반을 하게 되면 기업을 바로 문 닫게도 할 수 있는 법안들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줄여서 중대재해법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한데, 이 법은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지난 2일 이 법의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의원 발의 골자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집단 소송제법이 제정되면 증권 외 분야에서도 손쉽게 집단 소송이 가능해지고,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처럼 기업이 논란에 휘말리기만 해도 큰 타격을 입는데, 승소할 경우 엄청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획 집단 소송이 남발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위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신뢰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가 우려되며,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 없어 소송 대응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달 소비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팀이나 변호사가 없는 중소기업이 92.2%에 달하는 실적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명 강화, 과징금 2배 상향 등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들 수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적 규제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검사 인증 교육 의무와 관련된 각종 비용 유발 규제도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는데, 각종 검사와 인증 교육이 너무 많다 보니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주 52시간이든 최저임금이든 시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가 지나친 개입을 하면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미국도 주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강화된 규제에 따라 현재 기업 환경은 열악해져가는 상태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데, 이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발생되어진 여러 가지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각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소위 경쟁경제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시장과 기업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인 것입니다. 정부가 2018년 5월부터 범부처 협의체를 구축하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 공조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지배구조 개선,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그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의 평가가 언론 등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갑을 문제에 관련해서는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취약 분야에서 갑의 불공정 거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의뢰 피해 구조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거래 관행 개선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 분야에서는 금융그룹 감독 모범 기준 시범 운영, 스튜어디십 코드 운영 등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상생형 스마트 공장 도입, 자상한 기업 발굴 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율적 상생문화 조성에도 힘써왔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에 더하여 공정경제가 단순히 서류상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터와 생활 속에서 실제 느껴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법과 제재만으로는 공정경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이제는 국민들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철강 산업 분야에서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가 최근 관심을 갖는 분야는 철강 산업인데 실제 철강 산업은 우리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 분야의 시장에 참여하여 거래 관행과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때로는 토목이나 주택 건설의 대규모 사업의 발주자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전기나 수도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 공항이나 항만 같은 공공시설의 대규모 현장에서도 수많은 협력 하도급 업체 또는 거래 관련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철강 산업 분야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 그간 공정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운영 방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힘써왔고 계약 첨예 업체의 권익 구제 등을 위해 해당 계약제도 관련 과제 발굴 개선의 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관행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나 민간 기업들은 철강 사업자에게 자재를 받기 때문에 담합 등으로 인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고 소비자들도 철강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비치지 못하는 철강 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규칙을 위한 선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자율에 기초한 맞춤형 개선 방안의 단계적 확산 추진이고 둘째는 철강 산업 분야의 거래 관계를 심층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일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자 또는 최종 구매자인 시장에서 직간접적인 거래 당사자인 철강 사업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한 경쟁 문화를 조성하여 혁신과 성장을 일관성 있게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테마별 체감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구조조정이나 경기 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분야, 경영 여건이나 수익 기반이 취약한 가맹 분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 형태 고용 근로자 문제, 기업과 함께 시장의 양대축인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등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공정경제의 온기가 널리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관되게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문화를 조성하며 소비자를 위한 테마별 체감형 시책 구현 등 규제를 계획해 나가는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활동가 공정거래법은 법적, 제도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상당히 밀착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생겨나는 것이 기업의 인수합병이고 종종 동종 또는 이업종 간의 경쟁은 늘상 일어나는 것이며 수요자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거래 관행에서 생겨난 불공정한 행위 등 이러한 기업 활동의 모든 행위들을 규율하는 법이 공정거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대기업도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기업 활동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일, 즉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자 스스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강 산업 분야에서도 공정거래 원칙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임직원 평가에도 반영하며 하도급 엄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철강산업 분야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이것이 공정문화로 정립됨으로써 철강 사업자들과 거래하는 수많은 기업들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 권익이 향상될 것입니다. 결국 철강 산업의 공정문화가 확산되면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경제의 온기가 파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은 필수 불가결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철강사 담합 사례 2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당 공동행위, 즉 담합은 사업자가 상호 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 인하하기도 하고 출고 조절 등과 같은 내용으로 상호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피하는 행위로서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합, 즉 카르텔은 효율성 증대 없이 다양한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흔히들 경쟁에서의 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담합은 사업자나 신기술이나 신상품을 개발할 동기부여를 감소시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고비용으로 질 낮은 상품을 여타 선택권 없이 강제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 의결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철강업계가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 시정된 조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 인하한 사례, 입찰 참여와 관련해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등의 사례가 비중을 비교적 높게 차지합니다. 담합 유형 중에서도 입찰 담합은 입찰 가격 담합, 낙찰 예정자의 사전 결정, 경쟁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것, 수주 물량 등을 결정하는 것, 경영 간섭 등 5가지 형태로 나타나면서 공정위 제조 조치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검찰에서는 형법상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과거 철강업계가 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된 사례가 적지 않은 규모이고 업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도 다소 부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부터라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픈 기억이지만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처분한 철강 분야의 담합체제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다수 있으나 본 발표에서는 두 가지 사례를 돌아보고 향후 현명하게 대처하는 시사점이 모색됐으면 합니다. 먼저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 가격 담합 행위 건입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6개 제강사들의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철근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간구매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있었던 건으로 공정위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간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물량 배분을 담합한 6개 강간 제조사들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그 이후에 사업자들은 일부 불복해서 2심인 고등법원과 최종심인 대법원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2심 재판에서는 각 업체의 사정을 고려해서 위법성 정도를 판단하고 공정위 처분에 대해 원한 인용이나 일부 감경을 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의 사례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보다 알차게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철강업계가 부당 공동행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성원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경쟁을 회피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유혹을 뒤로하고 현행 법체계를 올바로 이해하여 이를 지켜가는 공정문화를 정립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구성원 모두가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와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기왕에 벌어진 불가피한 담합에 대하여 공정위 조사 이전에 사업자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받고 고발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대검찰청에서는 이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를 직접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업합리화나 연구개발,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 산업적, 경제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활용해서 업계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공정위 조사 및 심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부 협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분석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치열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사실상 품이 많이 들고 성과는 적게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조금 힘든 분야입니다. 최근 철강업계에서도 카르텔과 같은 부당 공동행위 관련 상담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법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파악해서 증명하는 일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과정이라 대응이 쉽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앞에서의 제언들을 철강산업 구성원 모두가 잘 이해하고 이를 보다 활성화하면서 체감토록 해나간다면 담합과 같은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 행위는 사전에 예방될 것이고 이로 인한 시간적 부담과 경제적 손해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철강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철강산업도 규범적 차원과 실질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여야 하려면 크게 두 가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 조직을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편재해야 합니다. 소위 신속 대응팀을 조직해서 현장감, 현실감 있게 적응해야만 합니다.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여 맞춤형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활용한 한편 법률 서비스 조력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되고 기업의 경영 환경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들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힘써야 합니다. 조직 구성원에 대한 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문화를 도입하여 확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교육이나 단체, 대학 등을 통해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강좌나 정기 또는 수시 세미나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업 내 공정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철강산업 전반에 충만해질 때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슈는 분명히 전화위복이 계기가 될 것이며 철강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나갈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도 내부 결석과 자주적 노력 그리고 규제 개혁에 대한 노력이 전개돼야 합니다. 먼저 철강학과의 내부에 결속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현재 철강업계 현실을 냉철하면서도 부단하게 살피고 철강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리 개발이 우선돼야 합니다. 철강산업을 분석 연구하는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각종 직능장체가 상호 공생을 위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철강산업 부흥 논리를 바탕으로 철강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관련 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고 보다 실현 가능한 지원책이 선행되게 하는 자조적 애씀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철강산업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 노력을 철강산업을 둘러싼 외부기관, 단체들과 협력을 잘 모색하고 있다고 보이지나 여기에 더하여 철강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작금의 철강산업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철강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풀어주도록 소통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달에 있었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 협정을 체결을 계기로 입법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현실감 있는 무역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구현되도록 끈질기게 설명하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가열층 힘써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규제 개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철강업계가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정립하는 과업 수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는 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업 환경의 재반 위험 요소들, 특히 공정거래법 관련하여 기업 활동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 형사적 관점에서도 살펴볼 기회가 있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저는 과거 공직생활 동안 형사는 물론 증권, 금융, 기업 관련 업무에 많은 경험이 있는 점이 타 검사 출신과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기업은 여러분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 기업 규제 강화,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사업을 경영하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더욱 힘내시라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숙한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변호사가 되기 전에 검찰에 20여 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분야의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가 법률 자문관으로 해서 파견해서 근무를 했었고 다시 복귀해서 검찰에서도 이 공정거래 업무를 계속 봐왔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지금 오늘 이 자리도 있게 됐고요. 또 저희 법무부의 서정에서 공정거래 전문팀을 만들어서 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산업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분야 부분은 어느 보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고 또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그런 산업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남다르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저희 철강업계로 봐서는 뭐 연간 이 공정위와 관련된 건이 참 많습니다. 예. 근데 제 자신이 보기에는 정말 이 공정위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 대응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우리 철강업계가 네네. 항상 이런 걸 느낍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뭐 신속 대응팀이니 전문가팀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 좀 더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대기업이 아니고 이제 중견기업이 되시는 철강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의 성장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리스크에 대한 관리에는 아마 여유를 못 가지시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나 이 검사가 나오는 시점에 대응을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법률 전문가, 뭐 로펌 이런 데에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지금 업무하는 데 있어서 공정거래 부분에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 소통을 해 나가다 보면 공정위의 조사를 당할 일도 거의 없어지고 또 조사가 있더라도 손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평소에 늘 소통하고 자문받고 하는 게 좀 몸에 좀 배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 저는 뭐 개인적인 부탁은 정말 법무부인 서정이 좀 철강 산업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늘 평소에도 이렇게 산업에 대한 전문성은 또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또 법무부인 서정은 그 법적인 전문성을 제공을 해서 같이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공정거래 분야는 갈수록 좀 중요해지고 또 강화되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여러 이 산업이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져야 그런 이슈, 공정거래 이슈에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산업 분야에 대한 그 구체적인 철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꼭 필요한데 또 협회에서 같이 해주시면 저희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앞으로 또 더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 철강업계로 봐서는 이 특히 전기로사가 그동안 이 공정위와 관련된 현안이 많았습니다. 이제 고철을 녹여서 철근을 만들어서 건설업계에 공급하는데 사실 이게 건설업계 철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또 공정위와 관련된 뭐 1년 열심히 돈 벌어서 정말 상당 부분을 공정위에 이렇게 벌금을 내야 되는 것. 최근에 와서는 또 이 고철 구매와 관련된 또 불공정 거래가 또 이렇게 부각이 되고 했어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철강업계는 좀 약간 답답해하는 점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불공정 행위를 했나 아니면 철강업계 많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런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해하면서도 그 대응책을 잘 찾지 못하는데요. 제 생각에 특히 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정거래법 이게 저희들로서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일본 같은 데도 굉장히 이렇게 산업이 후퇴하는 국면에 들어서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상당히 이렇게 좀 완화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업의 후퇴 속도를 조정하는 이런 노력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내에서도 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정거래법이 이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 뭐 이런 데 대해서 좀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또 가장 그 가려운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다라면 제일 소중한 부분,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접촉점을 좀 늘려야 합니다. 평소에
산업에만 종사하시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와 또 어떻게 접촉하는지도 모르고 아마 살아오셨을 겁니다. 근데 공정거래에서 다양한 접촉을 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도 돼 있고 또 필요한 업계에서 그 기회를 만들어서 자주 접촉을 해서 철강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을 제공을 하게 되면 공정에서도 이 공정위에 대한 규제를 할 때 그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규제가 훨씬 더 완화가 될 수도 있고요.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뭐 필요하시다면 뭐 저희 서정에서도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전에 또 공정위 근무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가교 역할을 해서 서로 소통이 잘 되게끔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기대됩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이 공정위 현안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전문 분을 잘 모시기가 참 어려웠었는데요. 오늘 그 특별히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철강업계와 공정위가 좀 더 이렇게 공정위가 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중간 교량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